자, 이거 볼게요. 자, 첫 단원 기초인데요. 기초, 총론이라는 기초 중에서 챕터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 행정의 의의예요. 말 그대로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행정이 뭐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학자마다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한마디에 정의는 힘들어요. 대신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그 다음에 거버넌스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동으로 광의, 협의, 거버넌스라고 딱 머리에 딱 박아두세요. 광의, 협의, 거버넌스라고. 자, 넓은 의미의 행정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라고 말을 해요. 뭐 단어가 어려운 거 없는데 붙여놨더니 좀 애매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키워드 뽑은 것이 두 가지.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행위다 보시면 돼. 자, 그러면 단어 풀어볼게요. 여러분, 합리성의 뜻이 뭘까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모든 개념은 단어로 풀자. 만약에 개념 물어봤는데 그러면 의미 없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이성에 합치하게, 더 쉽게 이성적으로 뜻이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이성에 맞도록 협동하는 거래요. 협동 반대가 뭘까요? 경쟁?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협동한다. 이런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성 반대가 뭘까요? 감정이나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각이라든지 감정이 아니고 이성으로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게 행정이래요. 그러면 자, 넓은 의미 행정인 고대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행위라는 것은 행정과 경영이 같을까 다를까요? 같아요. 자, 우리 행정은 이성적으로 여럿이 협동하고, 그러면 경영은 감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행정도 여러 공무원들이 이성에 맞게 하고 있는 거고, 경영도 여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협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행정과 경영이 지금 같잖아요. 넓은 의미는 이거를 자, 공사 행정 같다는 걸 일원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자, 공행정이 행정이고요. 요 사행정이 경영이에요. 기억하세요? 공행정, 사행정.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행정, 사역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행정, 경영, 공사행정. 같다는 말이 일원론이에요. 그러면 다르다는 뭘까요? 이원론이에요. 이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 때문에 힘들어해. 근데 처음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같다, 일원론. 다르다, 이원론. 공행정이 그냥 우리 말하는 행정이고, 사행정은 경영이다. 아시면 끝나는 거죠. 경영이다. 그치? 공행정, 사행정 같다. 즉, 넓은 의미의 행정은 공사가 바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힌 거예요. 협의. 자, 좁은 의미는 주체를 딱 정해준 거예요. 주체를. 정부, 관료제가 한다. 또는 정부가 한다. 정부가. 그 중에도 가장 좁은 의미인 행정부가 한다. 이렇게. 그러면 뒤에 뭐가 오더라도 목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한다. 그러면 다 행정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광의와 협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뒤에는 뭐가 오더라도 큰 관계는 없어요. 자, 일단 광의와 협의는 딱 고정된 뜻이니까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쓰는 말이 뭐냐? 요 거버넌스예요, 여러분. 자, 거버넌스로서 행정이 뭐냐? 자, 거버넌스는요, 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이론이에요. 그러면 원래 거버넌스의 어원은 뭐냐면 거번이에요, 거번. 자, 거번 뜻이 뭐죠? 지배하다, 통치하다예요. 거번의 명사형이 있는데 거버먼트가 있고 또 하나가 거버넌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거버먼트. 이거 뭐라고 번역하죠? 정부. 그쵸?
또는 통치 또는 지배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죠? 네, 거버넌스도 서전을 찾으면 똑같아요. 통치라고 나와. 근데 통치하는 의미가 달라요. 자, 어감만 보더라도 거버먼트 그러면 좀 딱딱해 보여. 자, 일방적인 명령, 일방적인 통치라면 거버넌스는 좀 부드러워. 같이 하는 거예요. 협치다. 많이 들어봤죠? 협치할 때 협치. 누가 주로 쓰는 말이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야. 협치한다고 해놓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협력을 통한 통치. 협치. 자, 최근은 행정을 정부가 혼자 하고 있나요? 아니죠. 같이 하고 있죠. 봐요. 정부와 그다음에 시장과 요 시민사회가 연계해서예요. 연계해서 이렇게. 이게 요 네트워크예요. 자, 서비스 연계망이라고 해요. 연계망. 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시대. 자, 앞으로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떠오를 단어. 협력. 다시 거버넌스는 뭐? 협력. 그러면 같이 하는 거니까 봐요. 이제 같이 한다는 그 속에는 상호의 신뢰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신뢰가 필요해야 돼.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말을 물어봤을 때 떠오를 단어가 요 협치란 말과 신뢰가 떠올라요. 신뢰. 이해되죠? 누구든지 같이 하는 것은 일종의 파트너 개념인데 파트너가 되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 신뢰가 없으면 그 협치는 깨지게 되겠단 말이죠. 깨지겠다. 자, 또 한 가지. 자,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공사 구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니까 하지 말자. 이런 논리. 시험에서 다음 중 거버넌스로서 행정과 관계가 없는 거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만약에 공사의 구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다. 같이 하는 거니까.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같이 한다. 자, 이런 말 다 들어놓으시면 자,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 세 가지 주체가 사회를 움직이는 큰 축이라 보시면 돼요. 정부, 시장, 그리고 중간 껴있는 매개인 시민사회. 여러분, 시민사회라는 거는 정부와 시장을 양자를 보완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 매개단체예요. 시민단체가 정부의 권력 감시 같은 거 해야 안 해? 하죠. 시장을 감시하잖아요.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경실련 등에서 시장도 감시, 정부도 감시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 요 세 가지 주체가 한 나라를 움직이는 큰 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이다. 그래서 늘 쓸 거야.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 문제였던가? 뒤에 나오지만 다음 중 뉴 거버넌스의 주체는 누구냐 물어봤어요. 문제가. 그게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답이었죠.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게 행정의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공부할 때는 무조건 앞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자꾸 뒤로 오셔서 복습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정말 단순하지만 이렇게 광의, 협의, 거버넌스를 자꾸 반복하시라는 말씀. 반복. 자, 특징도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근데 너무나 쉬운 상식이 대부분이고 주의사항이 하나쯤 있어요. 자, 일단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행정은 뭘 지향한다? 공익사익. 당연히 공익 지향한다. 그런 거 없죠? 행정은 가치 체계와 관계가 있다 없다. 가치와 관계 있죠. 공익이라는 가치. 행정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행정은 권력을 바탕으로 한다. 당연해요. 권력은 뒤에 나오지만 뭔가 강요하는 힘이거든요. 맞아요. 자, 행정이 국민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에 어긋난다. OX. 다시. 행정이 국민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에 어긋난다. X. 왜? 행정의 한 내용이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 토지를 수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권리를 제한하고. 우리한테 국방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납세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이게 본질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행정의 한 과정일 뿐이지. 근데 그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강제.
권력이 있어. 따라서 법을 가지고 해야죠. 이게 기본 특징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교재 보시면 그거예요. 지금 교재가 보면 자, 넓은 의미 나오죠. 개념의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노력이래요. 광이. 좁은 의미는 자, 정부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협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처럼 행정과 경영의 개념상의 차이가 없어요. 이걸 뭐라 한다고? 공상적 이론론이라고 한다. 이론론. 자, 좁은 의미는 이제 주체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행정부가 하더라. 또 정부도 더 좁게 봤을 때 행정부가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행정부가. 자,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인데 같이 한다. 따라서 특징에 그 니은처럼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늘 같이 한다. 협치다. 협력을 통한 통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징이죠.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고 공적 상황이며 질문 해볼까? 행정은 정치와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행정은 정치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밀접하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행정부가 뭐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뭘 걸어요. 국회에서 법을 안 돼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동의 안 하면 힘들잖아요. 장관 막 발목 잡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에 뒤에 보시면 밑줄 특히 정치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말. 분리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 그게 기본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넘겨보시면 특징이죠. 네 번째. 자, 독점적 권력을 행사한다. 당연히 권력은 정부가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뒤가 중요하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과 공급은 정부가 독점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밑줄. 비록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독점을 하고 있지만 국방 독점이에요. 외교 독점.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다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 교도소도 위탁으로 줘요. 많은 서비스를 정부가 맡겨서 한단 말이죠. 어린이 위탁 정부가 맡겨서 하잖아요. 자, 서비스라 해서 정부가 독점하지는 않고 민간한테 위탁도 한다. 특징. 가치와 관계되고 또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당연히 환경과 밀접하죠. 개방체제고 또 정치와도 당연히 밀접한 거고 이렇게. 자, 이게 기본 특징이란 말이죠. 이만큼이 이제 첫 번째 단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건 별로 없죠? 할만하죠? 할만할 거예요. 광의, 협의, 거버넌스 특징. 이 부분은요, 꾸준하게 나와요. 틀리게 네개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은 아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기는 길어요. 한 5년 넘게, 한 5, 6년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아마 사회복지만 따로 뽑은 지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과목 바뀌고 나서 사회복지를 따로 봤던 것이 한 3년, 4년 차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첫 해는 문제가 엄청 쉬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어려웠고요. 올해도 조금은 중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다고는 할 수가 없게 나왔어요. 그 말은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낼 수 있게 나온다. 그래서 기본 하시되 여러분 공부는 너무 어렵게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쉬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많이 봐왔지만요. 수험생들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은 말로 쉽게 떨어져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과제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 주어진 것들은 이겨내셔야 돼. 무조건 해내자, 여러분. 해내자. 쉬운 건 없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는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은 1년에 다 끝나요. 우리 그 고등학생들이 재수한다 하더라도 그 고3 때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안 오르죠. 재수는 1년 더 하는 건데, 그러면 1년 더 해서 점수가 막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처럼 공무원도 마찬가지. 처음에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똑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해놓으셔야 그 다음도 보장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형성해 가셔야 혹시 안 되더라도 그 다음이 희망적이다 보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공부를 잘못해서 내가 떨어지고 실력이 미처 안 돼 있다 그러면요, 앞으로 실력이 줄면 줄지 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직은 정말 좋은 기회야.
제가 볼 때는 약간 특권 같아요. 제가 봐왔던 사회복지직 준비 학생들 중에는 정말 3개월 만에서 붙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6월 초에 공부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했어요. 우리 수업보다도 좀 한참 더 짧은 강의, 특강처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이론 강의, 한 달 문제풀이, 합격.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대신 그 학생은 이제 본인만이 아는 거죠. 아, 나만의 기회구나. 본인만이 따왔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되니까 보는 거고. 또 연초에 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수도 안 했고 하다 보니까 붙었어요. 좋은 결을 잘 살린 케이스. 여러분도 아직도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살리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죠. 하지만 피할 수가 없다면 이겨내셔야 돼.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안 되면 5개를 가지고 반복하시라는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 그 내용이 여러분 될 거예요. 처음만 이해두시면 다음에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처음 봐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차근차근 내가 이해했다면 다음엔 아주 쉬운 여러분 것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